썩지 않기 위해 제 몸에 소금을 뿌리고 움직이는 바다를 보아라. 잠들어 죽지 않기 위해 제 머리를 바위에 부딪히고 출렁이는 바다를 보아라. 그런 자만이 마침내 뜨거운 해를 낳는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이도윤 시인의 시집 너는 꽃이다 중에서 바다, 이 시로 오늘 FM 영화음악의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헤매고 나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하지만 지금 이 힘든 것이 소금을 뿌리는 일이라고, 또 끊임없이 출렁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썩지 않기 위해서, 잠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뜨거운 찬란한 태양을 낳기 위해서 말입니다.
재학생으로서 첫 번째 방학을 맞는다는 문신원 씨, 그리고 기말고사 준비하는 건축과 1학년 2반 친구들과 듣고 싶다는 인천의 이영주 씨, 그리고 생일을 맞으신 서울 서초구 역삼동의 이신길 씨. 잘 들으셨죠?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에서 데보라의 테마였습니다. 기로 보는 한편의 영화, 오늘은 루이 마엘 감독의 프랑스 영화 Goodbye Children, Au revoir les enfants, 이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한 소년의 시각으로 전쟁의 비인간성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감독이 어린 시절에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전적인 영화로도 유명하죠. 그래서인지 루이 마엘 감독은 영화의 첫머리에서 죽은 친구들에게 이 작품을 바친다고 밝히고 있죠.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4년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한 사립학교가 영화의 무대입니다.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유태인 학살이라는 나치의 광기는 아이들의 교실에까지 그 손길을 뻗치죠. 이 비극 속에서 친구의 우정을 영원히 잃어버린 한 소년의 아픔이 아주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영화죠. 1988년 베니스 영화제와 세자르 영화제에서 각각 작품상을 수상한 Goodbye Children.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다시금 살아나는 달, 이 6월에 마련한 길어보는 한편의 영화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할게요. Ay,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콘택트 렌즈는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을 생각한다면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스가 나온 세계인의 콘택트 렌즈,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 시바 비전.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대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Crying Game.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로 느끼는 영화음악의 향기 Crying Game.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폴리그램. 20살 치곤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테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삼양 큰 냄비? 와, 멋지다. 옛날 생각나는데. 파, 마늘, 달걀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큰 냄비에 얼큰하게 끓여 먹던 그 맛. 와, 스프가 3개씩이나 푸짐하다. 삼양 큰 냄비. 역시 냄비는 커야 맛있어요.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자. 당신은 누구의 먼 바다인가? 아니, 당신은 누구의 불시인가? 사랑을 보호받지 못하고 서성이는 분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여자의 남자.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짜증나고 답답할 때 저는 전화번호를 꾹꾹 눌러요.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700-5900, 퀴즈를 즐기고 싶으면 700-9900을 누른다고요. 5900에서는 조갑경 언니가, 9900에서는 김원준 오빠가 즐겁게 해주거든요. 700에 노래는 5900, 퀴즈는 9900이에요. 아셨죠?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다 안 끝났는데. 가요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너 순정 만화 잡지 월간 실루엣 아니? 실루엣? 초호화 순정 작가들의 만화와 국내의 연예 기사가 가득한 여성들만을 위한 잡지야. 어머, 여성들만을 위한 순정 만화 잡지가 있었니? 그럼 나 같은 감각파 여성을 위한 잡지 월간 실루엣이야. 매월 24일 서점에서 볼 수 있어. 알았어. 실루엣 꼭 확인하라고. 도서출판 청조. 얘 어제 그 남자 보기보단 세련됐더라고. 왜? 글쎄 막 헤어지려는데 내 전화 사소한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알려줬지 뭐. 700-8788. 그랬더니 내 사소함에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있지. 저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전해주는 나만의 비밀 상자 700-8788. En voiture. Allez, monte. Soldat der 37. Division auf Gleis 3 zur Abfahrt antreten. Et moi, tu ne penses pas à moi? Tu crois que c'est drôle? Tu me manques à chaque instant. J'aimerais me déguiser en garçon et te suivre dans ton collège. On se verrait tous les jours. Ce serait notre secret. Tu sais bien, je peux pas te garder à Paris avec moi. 프랑스가 전쟁의 포화 속에 쌓여있던 1944년 1월 소년 줄리앙 꽁땅은 엄마와 아쉬운 작별을 하고 형 프랑스와 함께 기차에 올랐습니다. 방학이 끝나 기숙사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삼 주 후 사순절이면 줄리앙은 파리에 있는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까지 피우는 상급반인 형 프랑스와에 비해서 아직 어리고 감성적인 소년이기 때문에 3주는 줄리앙에게 너무 긴 시간입니다. 줄리앙이 다니는 까르메 학교는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절제와 천빈을 소중히 여기고 아주 엄격한 규율로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나이에 맞지 않게 조숙한 줄리앙에게는 사실 견디기 좀 힘듭니다. Ce lit est libre? Oui, mon père, d'Éparville à la Couture. Mettez-vous là. Les enfants, je vous présente Jean Bonnet, votre nouveau camarade. Monsieur Moreau, vous lui trouverez un casier. Bonsoir les enfants.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줄리앙의 기숙사에는 새 친구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장 보네입니다. 그를 보자마자 장난을 거는 아이들. 규율이 아무리 엄격해도 개구장이들이라 어쩔 수 없지요. 보네의 침대는 바로 줄리앙의 옆입니다. 줄리앙은 보네의 가방 속에서 책 한 권을 꺼내듭니다. Souvenir de Sherlock Holmes. 셜록 홈즈의 회상록. 원래 책벌레인 줄리앙은 그런 책을 갖고 있는 보네에게 은근히 관심이 끌립니다. 하지만 자존심도 약간 상했습니다. 자기 외에 그런 책을 보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요. 줄리앙은 평소대로 소등 뒤에도 손전등을 켜고 책을 읽습니다. 또래의 아이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성이 뛰어난 줄리앙입니다. 추운 겨울 아침이지만 학교에는 더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라 전체가 한창 전쟁 중일 때 아이들일지라도 편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 수도원의 방침입니다. 엄격한 규율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업 전에 매일 미사를 드려야 하고 또 앞으로 있을 성체식 때문에 모두 금식 중입니다. 견디기 힘든 아이들은 쓰러지기까지 하죠. Car ma chair est vraiment une nourriture et mon sang vraiment une boisson. Rien à bouffer, on crève de froid. Il faut être à jeun pour communier. Quelle boîte? Tu veux communier? Je suis pas allé jusque comme toi. Étoile de la mer, voici la lourde nappe, et la profonde houle, et l'océan des blés, et la mouvante écume, et nos greniers comblés. Voici votre regard sur cette immense chape. Et voici votre... 줄리앙의 동무대인 프랑스 문학 시간입니다. Vater! Bitte, Vater, ich möchte die Beichte ablegen. 순간 군인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고해 성사를 받으러 온 거죠. 교실 창문으로 그 군인을 보는 순간 보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 그것을 줄리앙은 눈치챕니다.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은 중마놀이를 즐깁니다. 나무로 된 목발을 타고 서로 싸움을 거는 놀이입니다. 어떤 아이가 줄리앙에게 도전합니다. Je suis Bayard, le chevalier sans peur et sans reproche. Ouais! Notre-Dame! Bonjour! Alors, le petit Quentin, on joue les terreurs? 쓰러지는 줄리앙. 그 모습을 보고 아랍 태생인 네귀스가 줄리앙을 대신해 그 아이와 싸웁니다. 뒤에서 공격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라면서요. 보네가 이 아랍 친구 편을 듭니다. 두 사람은 잘 아는 사이 같아 보입니다. Aïe! Ça fait pas mal du tout. Tiens-toi tranquille, que je te mette un sparadrap. Vous allez vous tuer avec ces échasses. Un de ces jours, il va y avoir un jour de cassé. 식당 아주머니 페랭에게 넘어진 상처를 치료받던 줄리앙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Plus ils sont riches, plus ils sont voleurs. Joseph, qu'est-ce que tu manigances encore? Retourne aux patates. 주방에서 자비를 거두는 조셉이 줄리앙의 형인 프랑스와즈 페거리와 암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는 돈을 받고 버터나 설탕을 팔기도 하고 상급반 학생들에게 담배를 넘겨주기도 합니다. 줄리앙이 이런 호재를 놓칠 리 없습니다. 조셉에게 다가가서 넌지시 물어봅니다. Je fais plus d'affaires avec vous autres.
J'ai de la confiture. 자기한테 맛있는 잼이 있는데 혹 우표가 있냐고요. 말하자면 물물 교환이죠. 줄리앙에게는 엄마가 준 잼보다 우표 수집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식사 시간. 형편없는 음식이지만 아이들은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보네는 돼지고기 요리에는 손도 대지 않습니다. 줄리앙은 그런 보네에게 점점 더 호기심이 생기지요. Siron, remettez du bois dans le poêle, on gèle. Ne vous croyez pas obligé de faire le pic. Qui peut montrer que dans ce quadrilatère, 수학 시간입니다. 보네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죠. la somme des deux autres, BC plus DA. Vous le nouveau. Il s'appelle Dubonnet, monsieur. Ça va, on a compris. Alors. On sait que les tangentes à un cercle issu d'un point sont égales. Bien. Donc A à petit a et petit a. Oui. B à petit b et petit b. Bien. C à petit c. 앞에 나가 자신 있게 문제를 푸는 보네. 줄리앙도 그의 수학 실력에 은근히 놀랐습니다. 그때 경보 사이렌이 울립니다. 아이들은 이제 방공으로 대피하는데 익숙합니다. 전쟁이 생활의 일부가 됐으니까요. Allez, dépêchez-vous, allez, dépêchez-vous les enfants. C'est la mère Michel qui a perdu. Silence. De l'algèbre maintenant. Vous allez suivre sur votre livre à la page 61. 컴컴한 방공호에 들어가서도 선생님은 수업을 계속합니다. 줄리앙은 혼자 손전등을 켭니다. 옆에 있던 보네가 같이 좀 비춰달라고 부탁하지요. Tu m'éclaires? Lève un peu terrain, on voit rien. Je vais me faire piquer. Seulement voilà, petit a est un nom algébrique et il va y avoir 줄리앙은 귀찮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역증을 냅니다. 5 que multiplie plus 5. Moins 5. 멀리서 폭파음이 들립니다. 하지만 줄리앙은 그 폭파의 불길 뒤에 모습을 드러낼 참혹함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C'est un dièse. T'entends pas que tu fais une fausse note? 다음 날 피아노 교습 시간. 늘씬한 피아노 선생님 나반느가 듣기에도 줄리앙의 피아노 솜씨는 영 형편없습니다. Tu détestes la musique? Pas du tout. C'est ma mère qui me force à faire du piano. Elle a raison. 사실 하기도 싫고 관심도 없는데 엄마가 억지로 시킨 것이죠. À mardi. Au revoir, mademoiselle. Comment tu t'appelles? Jean Bonnet. 보네 차례입니다. Comment tu joues? Tiens, essaie ça. 보네는 처음 보는 악보를 아주 수준급으로 연주합니다. 그런 보네에 대한 줄리앙의 감정은 무척 복잡합니다. 관심도 가고 질투도 생기는 거죠. 그런 어느 날
줄리앙은 보네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보네가 수업 시간에 떨어뜨린 편지를 읽게 된 것이죠. Mon petit chéri, comme tu comprends bien, il m'est très difficile de t'écrire. Monsieur D. 아들을 보지 못하는 엄마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줄리앙은 보네에게 일종의 동질감을 느낍니다. 줄리앙 역시 엄마가 그리우니까요. 아이들이 모처럼 학교 밖으로 나왔습니다. 단체로 공중 목욕탕에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Quoi? Les trois mousquetaires. Où t'en es? Quand les juges me l'a dit. Quelle salope, celle-là. 줄리앙은 보네에게 여전히 쌀쌀맞지만 그래도 보네는 열심히 그에게 말을 겁니다. 덕분에 줄리앙은 보네의 아버지가 회계사란 것도 알게 되죠. Messieurs, je vous rappelle que nous n'avons pas beaucoup de temps. Ça fait 2 semaines que tu t'es pas lavé. C'est ma chaussure. 줄리앙은 그동안 궁금했던 걸 물어봅니다. 왜 성체식 준비를 하지 않냐고요. 보네는 신교도라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줄리앙은 궁금증만 더합니다. 보네라는 이름은 신교도식 이름이 아니니까요. 보네는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Tu devrais essayer le violon. 그날 밤 모두가 잠이 든 뒤 보네는 촛불 2개를 켜놓고 혼자서 기도를 합니다. 잠결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줄리앙. 보네 역시 그가 깨어있다는 걸 압니다. Allez, tirez les bras derrière, bien. Encore. Section. 1, 2. Encore. 2. Les bras en arrière. Section encore. 유태인을 색출하려는 프랑스 군인들의 손길이 이제 학교에까지 뻗칩니다. Perquisition. Vous n'avez pas le droit d'entrer ici. C'est une institution privée où il n'y a que des enfants et des religieux. 수도사의 사립학교엔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신부님은 군인들에게 항의를 해보지만 전쟁 중에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감 선생이 보네를 데리고 재빠르게 어디론가 숨습니다. 그리고는 군인들이 떠난 후에야 보네는 돌아왔습니다. 줄리앙은 이제 조금은 보네를 알 것 같습니다. 기다리던 엄마의 편지가 왔습니다. L'appartement me paraît vide sans toi. Paris n'est pas drôle en ce moment. Nous sommes bombardés presque chaque nuit. Hier, une bombe est tombée sur un immeuble à Boulogne-Billancourt. 8 morts. Charmant. 파리는 지금 밤마다 폭격이 계속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요일 줄리앙을 보러 오겠다는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엄마를 느끼려는 듯 편지지의 향기를 맡아보는 줄리앙. 편지를 읽고 난 줄리앙은 기숙사 안에 자신 외엔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간 호기심이 발동한 줄리앙은 보네의 사물함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옷가지 속에 감추어진 두꺼운 책 한 권.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상으로 받은 책입니다. 그 속에 적혀 있는
낯선 이름 하나. Jean Kippelstein. Jean Kippelstein. 장 키플스타인. 본의 본명이었죠. Pourquoi tu fais pas de grec? Je faisais la lettres moderne. Où ça? Au lycée. À Marseille. T'es marseillais? T'as pas l'accent? Je suis pas née à Marseille. 피아노를 잘 치고 문학 점수도 높고 수학을 잘하고 히라버와 라틴어까지 완벽한 보네. C'est dur le grec? 줄리앙은 이제 더 이상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쉴 새 없이 따지고 물어보지요. 결국 아버지는 감옥에 있고 엄마는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본의 외로운 사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뭔가를 피해 다닌다는 사실도요. 줄리앙은 이제 알지 못할 연민의 정이 솟아납니다. Y a plus de zone libre. Je sais, fous-moi la paix, je te demande rien, moi. Je sais pas où elle est. Elle m'a pas écrit depuis 3 mois. Là, t'es content? Allez, restons pas là. On va se faire piquer par les babasses. Rends-moi service. Quoi? Tu vas passer un billet à la petite Daven, ton prof de piano. T'es fou? Je vais me faire virer. Mais non, elle dira rien. Parce que t'es trouillard. François, qu'est-ce que c'est un youpin? Un juif. 휴식 시간에 줄리앙은 형 프랑스와에게 유뱅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것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태인을 비하한 말이죠. 예수를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형이 대답합니다. 형도 줄리앙에게 볼 일이 있습니다. 피아노 선생 나반네에게 편지를 전해주라는 것이죠. 줄리앙은 내키지 않지만 야한 얘기가 많이 담긴 책 아라비안 나이트를 준다는 바람에 그 제의를 수락합니다. Je me demande où sont les autres. C'est quel jour aujourd'hui? 17 janvier. Jeudi? 1944년 1월 17일 담력을 기르는 야외 보물찾기 수업에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병정놀이 하느라 보물찾기는 뒷전입니다. 보네와 줄리앙만이 그 병정놀이에 끼지 않았지요. 그런데 포로 2명이 모자란다고 아이들이 2 아이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보네와 줄리앙은 서로 다른 길을 택해 필사적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겨우 아이들을 따돌린 줄리앙은 그때서야 자신이 낯선 곳에 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곤 보물을 찾을 수 있는 표시를 발견하지요. 혼자서 열심히 보물을 찾습니다. 마침내 학교에서 숨겨둔 보물인 깡통 하나를 찾아냅니다. J'ai le trésor! On a gagné! Les verts ont gagné! 그런데 보물 찾기에 정신을 파는 사이에 날이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짐승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인기척도 들립니다. Julien? T'ont pas attrapé? Si, ils m'ont attaché à un arbre. 보냅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잡혀 나무에 묶여 있다가 그제야 풀고 나온 것입니다.
두 아이는 무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콧노래를 부르며 산을 내려옵니다. C'est à gauche, j'en suis sûr. Mais non, c'est à droite. Je dis que c'est à gauche. 길을 헤매는 두 사람을 향해 차 한 대가 달려옵니다. Zwei Kinder auf der Straße. Trotzdem aufpassen. Auf, gehen wir mal raus. Stehen bleiben. 그것이 군대 차란 것을 알고 무작정 도망가는 보네. 다행히도 그 군인들은 독일군이지만 천주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두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죠. Qu'est-ce que c'est? Le mille et une nuits. C'est mon frère qui me l'a passé. Interdit par les babasses. Pourquoi? C'est des histoires de cul. Très chouette. Je te le passerai. 산속에서 헤맨 까닭에 두 아이는 모두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양호실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줄리앙은 보네에게 읽고 있던 성인 소설 아라비안 나이트를 자랑합니다. 먹고 있던 파이도 권하지요. Merci, j'aime pas le pâté. Mais mange. Non, je te dis, j'aime pas le pâté. 거절하는 보네. 순간 줄리앙은 그의 아픈 곳을 찌릅니다. 돼지고기로 만들어서 그러냐고요. 내친 김에 그의 본명이 키플스타인이란 것도 아는 척합니다. 그러자 보네가 줄리앙에게 달려듭니다. Bonnet, si ne vous couchez pas tout de suite, je vous renvoie en études. Et tiens-toi tranquille, toi. Tes parents viennent? Toute la famille. 어느새 3주가 흘러서 사순절 일요일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만나기 위해 저마다 양복 차림입니다. 하지만 보네만은 평상복 그대로입니다. 그에게는 찾아올 사람이 없으니까요. 장 신부가 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모인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합니다. Aujourd'hui, je m'adresserai particulièrement aux plus jeunes d'entre vous qui vont faire leur communion solennelle dans quelques semaines. 장 신부가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교합니다. Discorde et de haine. Le mensonge est tout puissant, les chrétiens s'entretuent, ceux qui devraient nous guider nous trahissent. Plus que jamais nous devons 거짓과 불신이 난무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부자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게 정의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억눌린 분노를 이해해야 한다고 진심 어린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영성체 시간. 장 신부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은 보네는 자신도 모르게 신부 앞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교인이 아닌 그에게 신부는 영성체를 줄 수가 없습니다. 미사가 끝난 뒤 그런 보네를 아이들은 이교도라고 약올립니다. 줄리앙도 한몫 거들지요. 그러다 한 몸으로 엉켜서 싸움을 벌이는 두 사람. 줄리앙의 엄마가 싸움을 말립니다. Nous avons l'air de quoi au restaurant? 어느 순간 두 사람은 웃기 시작합니다. 이제서야 그 둘의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줄리앙과 엄마, 형, 그리고 보네, 이렇게 넷이서 시내의 고급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네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집니다.
유태인 색출 임무를 띈 BC 정권 하에 프랑스 군인 둘이 이 식당에 들이닥친 겁니다. 점잖게 보이는 한 노인에게 군인이 다가갑니다. 정확합니다. 그 노인은 유태인이었죠. 20년 단골인 그를 어쩔 수 없었다는 주인에게 군인은 식당 문을 닫고 싶냐고 협박합니다. 그걸 지켜보던 형 프랑스와가 갑자기 군인을 향해 한마디 말을 내뱉어버립니다. 매국노. 한 군인이 형을 향해 다가옵니다. 식당은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이때 앉아있던 독일 장교가 프랑스 군인들을 향해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식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잘난 척하는 독일 장교 덕분에 줄리앙의 가족은 겨우 위기를 모면한 겁니다. 사순절에는 정규 수업 대신 특별 시간이 마련됩니다. 오늘은 영화를 상영하는 날이죠. Monsieur Lefranc, éteignez la lumière, s'il vous plaît. 다반느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배경음악으로 연주되는 가운데 영사기는 돌아갑니다. 이민이라는 채플린의 무성영화입니다. 신부님, 아이들, 학교의 모든 식구들이 전쟁을 잊은 채 모처럼 웃음을 되찾습니다. 눈송이가 희끗희끗 날리던 어느 날 식당의 페랭 아줌마가 조셉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했다는 것이죠. 조셉도 지지 않고 대듭니다. 주방 물건은 페랭이 더 빼돌렸다고요. 이 일 때문에 그간 학교 식량을 암시장에 내다 판 조셉의 부정이 드러났습니다. Joseph volait les provisions du collège et les revendait au marché noir. 그와 뒷거래를 하던 학생들 모두 신부님에게 불려갔습니다. 잼과 우표를 맞바꾼 줄리앙과 형 프랑소아즈 그리고 몇몇 아이들. 장 신부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주방일 하던 조셉은 쫓겨나고 학생들은 부활절까지 외출 금지란 벌이 내려졌습니다. Pour moi, l'éducation, la vraie, consiste à vous apprendre à faire bon usage de votre liberté. Bon, on va reprendre le jeu de 3 en 3, mon Dieu. Bonnet n'est pas là? Non, mademoiselle. Il est à l'infirmerie. Ah bon? 다반누와 함께한 합창 연습 시간이 끝난 뒤 보네가 줄리앙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줍니다. Tu vois, c'est facile. Avec la main gauche, tu fais ça. 그 순간 또 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Faut qu'on aille à l'abri.
전공호로 대피하는 대신 피아노 뒤에 몸을 숨기는 줄리앙과 보네. 이제 학교 안에는 이 둘뿐입니다. 두 아이는 전쟁을 잊고 신나게 피아노를 두들깁니다. 보네는 하루빨리 미군이 이곳에 상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유태인이란 사실이 아무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요. 혈통 때문에 부모와 생이별 해야만 했던 소년 보네에겐 이 전쟁이 너무 큰 상처입니다. Il y a combien de temps que tu l'as pas vu? Mon père? 다음 날 수학 시간입니다. Les Russes ont lancé une grande offensive en Ukraine. D'après la radio de Londres, ils ont crevé le front 나이 allemand 많고 sur 100 km 인자한 수학 à l'ouest de 선생님은 Kiev. 아이들에게 현재의 전황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미국과 영국군이 힘을 못 쓰고 있다고요. Probablement entre les deux. Radio Paris, Mans, Radio Paris, Mans, Radio Paris, Italie. En Italie, par contre, les Américains et les Anglais continuent de ne pas avancer d'un pouce devant le mont Cassin. 그때 사복 차림에 독일인이 들이닥칩니다. Dr. Müller, Gestapo Müller. 게슈타포입니다. 그는 다짜고짜 묻습니다. Jean Kippelstein. 너희들 중 누가 장 키플스타인이지? Répondez. Il n'y a personne de ce nom dans la classe. 그런 이름은 없다고 대답하는 수학 선생님. 게슈타포 뮬러는 아이들을 찬찬히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전쟁 상황판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그 순간 줄리앙이 보네 쪽을 돌아봅니다. 그 행동을 눈치 못 챌 뮬러가 아니죠. 보네에게 서서히 다가가는 뮬러. 보네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Los, bringen Sie ihn raus. 아이들과 악수를 나누고 보네는 끌려나갑니다. 뮬러는 유태인을 숨겨준 것은 교장인 장 신부의 큰 잘못이라면서 폐교를 명령합니다. En la cachant parmi vous, votre directeur a commis une faute très grave vis-à-vis des autorités d'occupation. Le collège est fermé. Vous avez 2 heures pour faire vos bagages et vous mettre en rang dans la cour. 아이들이 술렁댑니다. 이제 게슈타포는 장 신부까지 체포했습니다. 상급반의 유태인 학생이었던 라카르도요. 아이들은 체포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Ils ont arrêté le père Jean. Votre père qui est au-dessus, que votre nom 66 fils, votre règne, votre volonté soit faite sur la terre comme au ciel. Aujourd'hui notre pain quotidien, Le bus s'est barré. 기숙사에 돌아와 짐을 싸던 줄리앙은
아랍 출신인 네귀스는 용케 잡히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네귀스는 언젠가 중마놀이에서 자기 대신 싸워준 아이였죠. 그때 보네가 왜 네귀스를 잘 알고 있었는지 줄리앙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Attendez, je les ai tous pris. Tu veux les mille et une nuits? Schnell, Jude! 독일군의 감시 아래서 짐을 싸던 보네는 자신의 책을 모두 줄리앙에게 줍니다. 줄리앙도 아라비안 나이트를 줍니다. 그가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끼던 그 책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보네는 끌려나갑니다. Qu'est-ce que vous voulez encore? On peut pas rester là. Il fouille le grenier. 양호실에 들른 줄리앙은 그곳에 숨어있는 사감 선생과 네귀스를 봅니다. 네귀스는 변장해 있습니다. Hier ist einer. Du hast uns doch gesagt, dass wir hier noch einen finden. Ja. Ist hoffentlich der letzte jetzt. 하지만 환자로 변장한 그도 결국 잡히고 맙니다. 양호실 책임 수녀가 두려워서 고자질한 것이죠. Qu'est-ce qui s'est passé? C'est elle. Je vais passer sur le toit. Adieu, Julien. 다행히 잡히지 않은 사감 선생은 지붕으로 도망칩니다. 줄리앙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Was machst du da? Geh zu den anderen. 그런 그 앞에 갑자기 나타난 게슈타퍼 뮬러. C'est un ami. 2 Minuten. 게슈타포가 줄리앙을 야단치려는 순간 쫓겨났던 조셉이 나타나 말립니다. 친구라고요. 조셉은 근사한 양복 차림입니다. Tout ça c'est de votre faute. Si j'avais pas fait d'affaire avec vous, il m'aurait jamais foutu à la porte. La Perrin, elle volait plus que moi. 그가 바로 밀고자였다는 걸 줄리앙은 한참 만에 알았습니다. 자신을 학교에서 쫓아낸 데 대한 보복이었죠. 줄리앙은 바로 그 때문에 친구 보네를 잃은 겁니다. Est-ce qu'il y a d'autres juifs parmi vous? Répondez. 뮬러의 수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운동장에 모아놓고 유태인일 가능성이 있는 학생의 명단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Jean-Michel, Achard, Bruno, Daiguillon, Emmanuel. 호명된 아이들이 무리를 빠져나와 한 사람씩 벽에 기대섭니다. Thierry. Tu crois qu'ils vont nous emmener? On n'a rien fait, nous. Anglade, Bernard. 이때 장 신부와 유태인 아이 3명이 끌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네도 있습니다. Au revoir mon pè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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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 revoir les enfants. À bientôt. Au revoir mon père. 신부님께 인사를 하는 아이들. 이것이 마지막이란 걸 그들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습니다. 보네를 향해 손을 흔드는 줄리앙. 그의 눈에는 어느새 한가득 눈물이 맺힙니다. Bonnet, Négus et Dupré sont morts à Auschwitz. Le père Jean au camp de Mauthausen.
끌려간 아이들은 아우슈비츠에서 죽고 장 신부 역시 죽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줄리앙은 1944년 1월에 그 아침을 잊지 못합니다. 본의 마지막 모습까지도요. 살아있는 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인간의 가장 큰 상처가 전쟁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죠. 바로 이 6월에 전해드린 기록되는 한 편의 영화 Au revoir les enfants, Goodbye Children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강원도 명주의 최선일 씨, 서울 은평구 응암이동의 양기한 씨, 또 하이텔로 사연을 보내주신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한철욱 씨, 회기동의 이호정 씨, 부천 역곡동의 이석근 씨, 강동구 천호삼동의 경희 씨, 그리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양윤선 학생, 강원도 명주 주문진읍의 오상진 학생, 서울 성북구 석관 1동의 오빛나 씨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라스트 모히칸 중에서 I Will Find You, 클레나드의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 dreams.